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파벨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벨라에 묻게 된 이야기, 파벨라의 특징, 그리고 파벨라 분위기 2부에는 파벨라에서 묵는 동안 총격전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벨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위험하고 마약이나 갱들이 많은 곳,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이시는 요 주변이 제가 묵었던 이파네파 해변 주변의 파벨라예요. 브라질의 파라치라는 동네에 있다가 리우로 옮겼는데요. 리우 터미널에서 도착을 하고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리우 터미널 근처에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걸어가려고 했거든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저를 막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하냐? 나 지금 지하철 타러 가려고 한다 했더니 경찰이 안 된다, 택시 타라. 브라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남미 여행하다가 브라질에 딱 가시면은 물가가 확 느껴져요. 브라질 굉장히 비싼데 그 중에 리우는 더 비싸거든요. 나 돈 없다, 그래서 지하철 타야 된다, 택시 탈 돈 없다 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네가 위험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너한테 분명 경고를 했다. 이게 순간 이게 몸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정말 문제가 생길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경찰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됩니다. 사실 리우에 오기 전에 제가 숙소 예약을 했어요. 이파네파 해변 근처에 있는 최저가의 숙소를 제가 예약을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기사님이 저한테 2번 물어보시더라고요. Está correcto? Está correcto?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서는 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이제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를 써도 이게 말이 한 반 이상은 통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사분과 갔는데 이상하게 자꾸 산탈길을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봐도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꺼냈죠. 핸드폰을 딱 꺼냈더니 이렇게 파벨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내가 혹시나 해서 그 숙소 위치를 캡처를 한 걸 봤더니 와, 파벨라에 있는 숙소였습니다. 제가 원래 좀 이런 거에 겁을 잘 안 먹는 편인데 겁을 먹었던 계기가 기사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더니 자긴 더 이상 못 간다, 여기서 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숙소가 한 300m 정도 남겨놓고 이제 처음에는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 돌릴 데가 없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숙소 앞까지 날 데려다 달라, 안 그러면 돈을 못 준다.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그러니까 뭐 기사가 돈 내놔라, 난 못 준다 이러고 있어서 차가 정말 돌릴 데가 없다 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예를 들어 10달러면 7달러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그냥 확 깎아서 얘기를 했는데 기사님이 그래 알았어. 돈을 적게 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택시기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군다나 외국인을 태운 택시기사인데 와, 이렇게까지 택시기사도 가길 꺼려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내렸죠. 제가 80리터 정도 되는 큰 가방을 갖고 있고, 그 전자제품이나 책 같은 거 갖고 다니는 보조 가방,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아무렇게나 쓰는 가방 하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외국인이잖아요. 가방 다 메고 딱 서 있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파벨라에 사는 시민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하이에나 무리에 던져진 닭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와, 지금 생각했는데도 정말 등골이 오싹한데, 도난이 아니고 강도를 당할까봐 핸드폰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가게 앞으로, 그냥 슈퍼 앞으로 우선 이동을 해갖고 제가 묵기로 했던 호스텔 이름을 물어봤죠. 저기 위로 가면 돼 하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막 갔는데 이게 웬걸 막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저는 막다른 길에 갇혀있고,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길, 옆에 있는 길로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젠 좀 오해를 했죠.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가갖고 나 여기 호스텔인데 좀 알려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저 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위에 이제 막 유스 호스텔처럼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거 다른 건물이다. 내가 보니까 이 근처 지금 한 50m 안에 있는데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으로 그냥. 그러더니 제 나이 또래의 손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더니 이런 거예요. 너 얘 끝까지 호스텔까지 데려다 줘.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생각만 해도 정말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손자분의 도움으로 갔어요. 이젠 체크인을 하면서 물어봤죠. 와, 여기 위험하지 않아?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정말 위험했는데 많이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벨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대요, 리우에. 제가 갔던 파벨라는 가장 많이 정화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파벨라 투어. 파벨라 자치단체와 정부랑 협약을 해갖고 파벨라 투어를 하는데 그 투어를 하는 곳이 제가 묵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파벨라와 파벨라의 경계, 그러니까 여전히 마약과 갱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벨라 간의 싸움은 여전히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파벨라 근처에 갔을 때는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어 다니지 말아라, 차 타고 다니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아예 그 근처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예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중국인 부부가 그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신호대기를 했는데 그 다른 파벨라에 있는 갱이 다른 세력의 갱인 줄 알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고. 하지만 테라스에 올라가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뀝니다. 파벨라가 보이는 전체 사진인데 정말 예쁜 거예요. 상점에 가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물론 그것만 보고 파벨라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죠. 전체적으로 제가 파벨라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 자체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브라질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한 게 파벨라에 가면 3명 중에 2명은 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있어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건 있었죠. 하지만 뭐 상점에 가도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벨라에 동양인이 올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막 와갖고 얘기 물어보고 그러면 대화하고 이렇게 파벨라 전경을 보면서 맥주를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동네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맥주를 먹고 있다니. 제가 전자제품을 다 도난당하고 파나마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그렇게 좋은 제품을 못 샀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그렇게 좋은 영상이 나오지는 못하는데 정말 예뻐요.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야경 중에 가장 예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하지만 가장 예쁜 야경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야경을 하루 더 보고 싶어서 연장을 합니다. 저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총격전 가운데에 휩싸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